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홍익인간의 시대적 사명과 역할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뭐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우리 사회를 보는 관점 같은 거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자료예요. 아,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그렇죠. 이 글을 보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나 뭐 가치관, 심지어 직장 문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상당수가 사실은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거래요. 아, 비교적 최근에요? 네, 우리 역사상 이렇게 방대한 외부 문물을 그것도 한꺼번에 경험하는 건 거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경험이 단순한 모방, 이걸 넘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첫 번째로 좀 재밌는 주장이 뭐냐면요. 우리가 국제사회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저 사람들처럼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인류가 살아왔던 여러 방식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흡수해서 그 안에서 장단점이나 모순 같은 걸 발견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거대한 학습 과정이다. 뭐 이런 해석인데요. 아, 학습 과정이요? 네, 약간 인류 문명의 압축 파일을 막 다운로드 받고 있는 느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시각 같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인류 문명이 했던 다양한 실험 결과들을 한 곳에서 막 검토하고 있는 연구실 같은 거죠. 연구실요. 와... 네, 예전에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의 방식들이 이제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제 평화나 복지를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겪는 혼란이나 문제점들까지도요. 아, 그런 문제점까지도요. 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공부의 재료가 된다는 굉장히 거시적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이 진짜 맞는 건가? 더 좋은 길은 없을까?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분별해야 할 때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네요. 그럼 이런 거시적인 관점이 우리 일상, 특히 매일 가는 직장 생활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 네. 이 자료가 또 재밌는 게 우리가 그냥 돈 벌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을 사실은 그게 우리의 진짜 고등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종의 사회학교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도발적인 재정이죠. 그렇죠.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대학까지 받은 교육이 이론 중심의 기초 학습이었다면 직장이야말로 진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본 게임이자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거예요. 본 게임이요? 네, 그냥 업무 스킬 배우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법이라던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훨씬 복잡하고 실질적인 지혜를 얻는 곳이라는 거죠. 아, 근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장은 먹고 살려고 다니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을 이 글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냥 생계 수단으로만 보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배움의 기회, 그러니까 지적인 성장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지적인 성장. 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기 역량을 키우는 그런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 당장은 어떻게 버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실력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갖추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심하면 사회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와, 도태될 수도 있다. 무서운데요? 그러면 직장을 사회학교로 본다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보통은 나이 들면 이제 은퇴하고 좀 쉬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은데 네, 일방적으로는 그렇죠. 이 자료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치열하게 지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요.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 맞습니다. 이 관점은 저도 읽으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지적인 성장을 멈추고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역할을 찾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립될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배면당하고 고립된다. 네, 심지어는 고려장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요. 고려장이요? 네. 사회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그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서서 젊어서 제대로 노력하고 배우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는 어떤 사회적 교훈,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야, 정말 엄중한 경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지 않고 좀 존경받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글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요. 결국은 끊임없이 배우고 지적으로 성장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 지혜와 경험으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또 젊은 세대를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끌어주는 역할. 네.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 세월만큼 쌓인 그 지혜로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존경받고 또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배우는 데 집중하고 나이가 들면 그 배움을 바탕으로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일이라는 게 꼭 육체적인 노동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아, 지적인 기여 같은 거군요. 그쵸. 지적인 기여를 포항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직장 내의 그 선 후배 관계나 우리가 받는 월급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자료에서는 직장 선배를 단순히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것도 참 독특한 시각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월급도 그냥 일한 대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기존의 생각을 좀 뒤집는 그런 해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라는 건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마련해준 그 환경 자체를 의미해요. 환경 자체요? 네.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배움터에서 경험을 쌓고 관계를 배우고 또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기회를 얻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회로부터 엄청난 지원, 즉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급은 이 사회 학교에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주는 일종의 학비 또는 연구비 같은 성격이 짙다는 주장입니다. 와, 월급이 학비나 연구비라니 진짜 신선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로 그 혜택을 다 갚는 건 아니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젊은 시절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은 그 성장 기회와 지원이라는 혜택에 충분히 보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아, 그럼 진정한 보답은 뭔가요? 진정한 보답은 그 혜택 속에서 꾸준히 지적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더 큰 지혜와 역량으로 사회 전체에 기여할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월급을 단순히 내가 땀 흘려서 번 내 돈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나에게 투자해준 비용이라는 어떤 책임감을 함께 느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요? 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할 어떤 사회적인 부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네요. 그럼 이 모든 논의들을 결국 하나로 꿰뚫는 핵심 개념이 바로 그 홍익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한국인들이 인류 사회 전체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이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우리 한국인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고 보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드디어 이제 핵심 주제인 홍익인간의 사명으로 연결되네요. 네, 이 글의 주장에 따르면요.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소질을 갖추게 됐다고 봐요. 특히 근현대사에서 전 세계의 지식이나 문물, 사상들을 정말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아주 압축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왔다는 점에 주목하는 거죠. 아, 그 압축적인 경험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인류 문명의 경험치를 아주 집약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기존 방식들이 가진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모순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따라하거나 배우는 걸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기준, 이런 걸 제시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기존의 성장 방식이나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혀서 새로운 운영 원리,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말 절실하게 찾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진단이에요. 네, 그렇죠. 많이들 그런 이야기 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압축적인 학습과 성찰을 거친 우리 한국인들이야말로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예를 들면 더 나은 기업 운영 방식이라던가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 아니면 조화로운 국제관계 모델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제시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와, 잠재력. 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길이고 이 역할을 우리가 해낼 때 비로소 한국인들이 세계로부터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또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 걸로 인기를 얻는 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홍익인간, 이념의 진짜 현대적인 실현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더 높은 차원의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이 글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사회적인 갈등이나 어려움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해답을 찾기 위한 공부, 과정의 일부라고 해석하는 거죠. 공부 과정이다. 네. 만약에 우리가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기존의 방식을 따라하는 데 그친다면 이 정말 소중한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그냥 국제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아들여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진정한 멘토가 될 때 정말 수십억 인류에게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가장 보람있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글은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직장 생활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또 그 안에서 더 큰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막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장을 사회학교로 보고 월급을 성장을 위한 투자로 보고 또 우리 민족의 역할을 인류 문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멘토로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 신선하면서도 동시에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이야기이긴 하죠. 네,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과 일의 의미를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 성찰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에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과 삶을 돌아보는데 어떤 작은 영감이나 아니면 질문 하나쯤 던졌기를 바랍니다. 이 글의 주장처럼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경험과 배움들이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넘어서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